13일 오늘 금요일 MPB 6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니오넴 대 히로시마. 니오넴 요즘 매서워요. 그죠? 니오넴 요즘 타격감이 올라왔다. 이게 올 시즌 내내 지금 조금 올라올랑 말랑하다 또 꺼지고 올라올랑 말랑하다 꺼지고 이런 무한 루프 반복을 좀 보여줬던 게 니오넴이긴 한데 최근에는 좀 매섭긴 매섭습니다. 꾸준하게 그죠? 요코하마 원정 가서도 빠따를 꾸준하게 잘 쳤고 홈으로 돌아와서도 세 경기에서 수입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미즈타니도 경기를 이제 길게 좀 뛰고 있고 전체적으로 타격 밸런스가 이제 아주 잘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미즈타니 같은 친구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게 또 반가울 수 있어요. 그죠? 그렇고 반대 히로시마는 이제 지바 원정 가서 루징을 하고 왔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 성적이 조금 아쉬운데 어제 경기도 패배를 했어요. 역시 아두아가 좀 제가 별로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아두아도 좀 그랬고 타네이치도 좀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히로시마는 패배를 했다. 최근에 홈에서 세이브 상대 이제 수입승을 좀 거두고 원정 지바 롯데 가가지고는 또 패배를 하는 이 홈 원정 롤코를 타는 이 히로시마 올도 또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좀 빡센 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원정 10경기 보면은 3승 7패예요. 그러니까 거의 루징. 거의 이런 식으로 당하기는 했거든요. 자, 오늘 선발은 고노미죠? 이토 이로미 대 마사토 모리시타. 누가 더 나은 선발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특징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이토 이로미가 전체적인 이닝 히팅 기대치가 조금 더 높다. 모리시타보다. 그런 점들은 뭐 이토 이로미를 좀 봐줄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인 기복면에서는 모리시타가 좀 덜한 것 같고. 그리고 이 토이로미의 단점은 이제 런을 조금 많이 막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양팀 홈구장 차이 바를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상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히로시마 홈구장은 런이 좀 덜 나오고 그리고 여기 또 에스코는 홈런이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열을 좀 가리기 힘든 선발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 성적만 보더라도 2.37 대 2.14 모리스타가 조금 낮긴 한데 이건 뭐 홈구장 감안하면 뭐 저는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닝을 많이 먹어준 쪽에서는 이토이로미가 좀 나은 감도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죠? 모리스타는 에스콘 원정이 오늘 처음이에요. 작년에 교류전에서 니오넴 만나서 8인 무실점으로 꽉 피칭을 좀 잘한 적이 있기는 있고요. 이토이로미는 최근 몇 경기 폼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 모리스타는 시즌 지금 개막하고 내동 안 좋아. 계속. 유난히 모리스타가 나오면 또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유난히 실점 대비 자책점이 적거든요. 올해 히로시마가 유난히 실책이 좀 많은데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게 거의 마사토 모리시타 경기에 좀 많이 나오긴 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열을 좀 가리기 힘든 경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최근에 양 팀의 분위기가 조금 좀 상반돼 있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니오넴의 타격감, 이런 기세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라 할 만한 것 같고 히로시마는 최근에 이제 실책이라든지 또 원정 방망이 좀 아쉬운 부분들, 원정 성적이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니오넴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언어보는 언더 보겠습니다. 니오넴 승의 언더. 선발들은 그래도 뭐 한두 실점씩 좀 하는 친구들이긴 한데 이닝 히팅을 워낙 잘하는 양반들이라 가지고 그래도 5.5는 언더. 다음 경기는 라쿠텐 대 한신 둘 다 좀 거시기한 팀들끼리 만나죠. 라쿠텐은 직전 경기 연패를 한번 끊어냈습니다. 그죠? 홈킷이 할배가 좀 잘 던져주고 상대 신빙 한번 털어먹으면서 4연패를 끊으면서 홈에서 한번 승리를 좀 거뒀다. 근데 라쿠텐이 홈에서 좀 빠따를 잘 못 쳐요. 최근 기준으로 빠따감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홈에서 빠따 기대치가 좀 낮고 최근 성적, 홈에서의 성적 썩 좀 좋은 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불펜들도 좀 흔들흔들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타격값이 지금 약간 올라가는 사이클이라는 거에 기대를 좀 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무라바야시 잘 치더라 요즘. 음. 한시는 3연패 빠졌는데 이 3연패에 빠지는 과정이 정말 너무 좋지 않았죠. 그쵸? 예. 이게 불펜에서 두 경기 연속 날리면서 팀이 좀 경기가 침체되고 전체적으로 좀 급한 이런 모양새인데 직전 경기 경기력은 정말 뭐 최악이었어요. 그죠? 예. 모리시타가 외야에서 어이없는 실책했죠. 사토가 실책을 했죠. 그리고 원아웃 말루 1루에서 견제사 당해가지고 사토가 사고 쳤죠. 한신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전력이 좋은 팀이고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이지만은 한 번씩 사고 치는 부분들을 보면은 수비에서 사고 치거나 불펜에서 사고 치거나 작년에 거의 그런 케이스가 많기는 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사토, 오야마 이런 수비 앵간히 못하기 때문에 외야로 가서도 사고를 치대 이놈 새끼는. 그렇다. 아무튼 이 분위기를 한번 좀 끊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뭐 팀적인 기대치는 있는 양반들이니까. 자, 오늘 선발들은 좀 괜찮은 선발들이 나옵니다. 스펜서 하워드 나오고 4경기 던졌습니다. 4경기 중에 3경기는 다 꽉 피칭 아주 잘 던졌고요. 한 경기는 세이브 원정에서 4.1 3실점 7피안타로 좀 좋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전체적인 미국에서의 기록들을 보면 좀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요. 일본에서 좀 잘 던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성적을 찍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던지는 거를 몇 번 유심히 좀 봤는데 던지는 거는 생각보다 좀 별로야. 그래서 미국에서의 기록일지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본 게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변화가 이렇게 매서운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찌됐든 홈에서의 피칭이고 한신 타자들도 이제 처음 만나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잘 던지고 있으니 조금 지켜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반대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가 나옵니다. 무라카미 쇼키는 뭐 딱히 이렇게 뭐 못 던지는 거 없이 올 시즌은 정말 꾸준하게 잘 던져주고 있고 7승 1패, ERA 1.47로 뭐 압도적인 흐름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이 좀 신인기가 이제 많이 없어졌어, 그지? 이제는 확실히 좀 어엿한 팀 내 에이스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커맨드도 안정적이고 변화구도 여기저기 그냥 쓱쓱 던졌다가 이제는 좀 노련미가 벌써 더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1군 3년 차인데. 라쿠텐은 작년에 홈에서 한번 만났고요. 교류전에서 6이닝 1실점 잘 던졌고요. 2023년도 교류전에서 라쿠 원정 가가지고 8이닝 4실점 패전 먹은 경기가 한번 있습니다. 라쿠 원정이 이제 두 번째 가는 일정인데 무라카미가 원정에서 조금 좀 약하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3년 차다 보니까 이 무라카미 쇼키의 원정 리스크는 제가 올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라쿠 원정은 또 자주 많이 가본 원정은 좀 아니라는 점들 그리고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할 만한 것 같고 그래도 라쿠 두 번째 원정이라는 점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피칭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일단은 승패를 조금 건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배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검증된 선발 자원인 무라카미 쇼키를 믿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최근에 한신의 경기력을 감안했을 때 1.47 배당은 좀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 정도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스펜서 하워드를 저도 조금 의심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기 때문에 저도 한신을 좀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저는 4.5 오버 정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양 팀 다 잘 던지고 있는 선발들은 맞고 라쿠텐이 홈에서 빠따 못 치는 거 한신도 지금 팀적인 사이클이 좀 잦아들어 있는 부분들 알겠지만 그래도 기준점이 너무 낮다 그런 생각은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5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이브 주니치.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는 한신전 수입을 좀 거뒀고요. 한신이 불펜에서 2경기 연속 방어를 했고 어제 경기는 혼자 뭐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홈에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빠따는 약간 의심은 한다. 최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못 치는 것도 잘 치는 것도 아닌 딱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빠따는 약간 좀 의심하고 있다. 뭐 그 정도는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주니치도 요즘 분위기가 좋아요, 그죠? 예, 어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최근에 5연승 달리고 있고 원정 성적이 조금 아쉬운 편인데 라쿠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를 하고 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팀적인 사기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원정에서 라쿠 원정도 어쨌든 투수구장인데 그쪽에서 빠따를 잘 쳤다는 것도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다카시 미츠나리 대 카네마루 유메토 이렇게 나옵니다. 다카시 코나는 작년 대비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있어요. 그죠? 예, 작년에는 0승 11패, 올 시즌은 2승 3패. ERA도 3.85, 87에서 올해는 2.50으로 확 ERA를 낮췄다. 이래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근데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꾸역꾸역 잘 던져요. 잘 던지는 건 알겠어. 근데 내용이 좋지가 않다. 피칭 내용이 좋지 않고 세부적인 기록들을 뜯어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은 한 번씩 조털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예. 이 친구 세부적인 기록 이런 것들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우치 세이류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 피안타 꾸준하고 삼진 많이 못 잡고 예. 볼넷 많고 말 그대로 꾸역꾸역 예, 꾸역꾸역 좀 두드려 맞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니치가 원정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꾸역투 성공할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예, 주니치 라쿠 원정에서 좀 빠따를 좀 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삼진 볼넷 비율이 거의 1대1이에요. 예, 올 시즌 54이닝 동안 삼진을 24개 뽑았고요. 예, 볼질을 21개를 주셨습니다. 경기당 출루를 거의 10개 가까이 평균 주거든요. 위험해, 이 친구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도 어찌됐든, 어찌됐든 퀄서급 언저리에서 꾸역꾸역 막아주고 있기는 하다. 위기 관리 능력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반대 주니치 선발은 카네마루 유메토입니다. 이 친구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선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미우라하고는 조금 그래도 급이 좀 차이가 있다. 미우라보다는 이 친구가 훨씬 더 기대감이 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확실히 이 친구 여러 가지 뭐 기록적으로도 많이 증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직전 경기에서 한번 좀 삐끗했어요. 그렇죠? 소뱅 원정 가가지고 6인 4실점 1피 홈런으로 좋지 않았고 요즘에 소뱅이 자원 상대 굉장히 잘 쳐요. 예. 자원만 만났다 하면 요즘 막 두드러 팬단 말이야.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은 좀 해줄 만한 것 같고 반대로 이 카네무레 유메토는 다카시 코나에 비해서 훨씬 세부적인 기록들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예. 피안타율이라든지 삼질 비율이라든지 볼넷 비율이라든지 1년차 신인인데 삼진도 거의 이닝당 하나 골이 나와요. 예. 다카시 미츠나리는 삼진이 이닝당 거의 절반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신빙 친구가 아직 뭐 몇 경기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좀 신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현장의 평가대로 이 선수 그래도 조금 직전감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처음 가보는 구장이고 이런 원정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은 젊은 선수들한테 항상 이제 수반이 되겠죠. 예, 되겠지만은 이 친구가 진구 원정을 처음 갈 때도 6이닝 1실점 무자책 그리고 요미 원정 처음 갔을 때도 6이닝 1실점을 잘 던졌고 조 터진 경기가 소뱅 원정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발 기대치는 오히려 카네마루 유메토가 전 조금 높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신인 특유의 리스크들은 또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양 팀 다 분위기가 좋고 선발은 카네마루 유메토가 조금 좀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다. 요 정도가 제 결론인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는 주니치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보는 저는 오늘은 언더사이드. 언더사이드. 양 팀 다 불펜도 좀 괜찮은 편이고 빠따도 좀 고만고만한 팀이죠 사실. 네. 선발들도 나름 기대치가. 관건은 코나가 꾸역투를 성공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언어보의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똥대똥 매치업이죠. 똥대똥 매치업.
양대 리그 꼴찌 팀들이 만났습니다. 그죠? 예, 교류전이기 때문에 꼴찌가 꼴찌, 꼴찌 대 꼴찌가 만났다. 근데 양 팀의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상반돼 있습니다. 그죠? 야쿠르트는 원정 가가지고 3연패를 했고, 지바롯데는 홈에서 히로시마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고, 지바롯데가 요즘 경기력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홈에서는 잘 이기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죠? 예, 홈에서 최근 10경기 6승 4패로 괜찮다. 근데 사실, 야쿠르트도 홈에서는 그래도 뭐 절반은 이겨요. 그죠? 예, 근데 원래 이 야구 못하는 팀들의 특징이 원정 성적이 정말 더럽게 좋지 않죠. 그죠? 예, 홈에서는 그래도 뭐 적당히 이기는데, 이거는 뭐 만국 공통이기는 해요. 오늘 똥대똥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바로 때는 홈에서 위닝 시리즈 했고, 예, 원정에서 로징 당하고 오는 야쿠르트랑은 팀적인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할 거다. 야쿠르트는 원정 최근 10경기 1승 9패니까요. 경기당 득점 1.8점이고. 근데 오늘은 뭐 점수가 좀 날 수도 있겠죠. 본인들의 홈구장하고 비슷한 조조마린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진구하고 조조마린은 어떤 구장의 특성이 비슷하죠. 바람 많이 불고 런 많이 나오고, 예, 야외 구장이고, 팀 자체 둘 다 아주 변수 덩어리들인데, 구장도 오늘 변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선발은 이시카와 슈타입니다. 일단 시즌 출발은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양반 슬슬 좀 페이스를 좀 다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 임팩트 있게 잘했단 말이야. 짧은 이닝이긴 했지만. 예, 어쨌든 최근 두 경기에서는 꽉꽉 막아주면서, 조금 좀 폼을 올리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오릭스 요미우리 만나가지고 13이닝 동안 1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피안타도 많이 맞질 않았고, 이 양반 폼 좋을 때는 변하고 각도 살벌해요. 그죠? 예, 커브 좀 많이 쓰는 친구인데, 폼 좋을 때는 진짜 카브 야무지게 떨어지긴 해. 최근 두 경기 굉장히 괜찮은 폼이고, 원정 야쿠를 만난다. 근데 오늘은 일반적인 원정 야쿠는 아니죠. 그죠? 오늘 조조마린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시카와 시우타는 좀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바로 때는 지금 주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도 약간 튼동 메타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튼동이 이렇게 이름값 있든 말든 뭐 하든 그냥 안 좋으면 그냥 빼버리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지바로 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는 일단 소토가 투런을 하나 까긴 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뉴페이스들 많이 기용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홈에서는 좀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야쿠르트 오늘 선발은 오쿠가와 야스노부죠. 예, 이 친구 좀 뭐 비운의 에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진짜 무라카미하고 더불어서, 팀 내 이제 투타 최고의 유망주로 이제 주목을 받던 그런 선수고, 실제로 신인 때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예,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1점대 찍고. 진짜 물건 하나 나왔다 그런 소리를 좀 들을 만한 그런 친구였었는데, 재활이 엄청 길었고, 예, 작년에 복귀를 했죠. 예, 작년에는 복귀해서 2.76으로 뭐 그런 대로 쏘쏘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내용이 좋진 않았어. 정말 좀 개구역도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근데 올해 캠프부터 올 시즌 초반까지 좋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레벌레 뭐 꾸역이라도 했지만은, 올 시즌에는 꾸역도 되질 않았다. 피안타도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 야구는 뭐 2군 가서 조종하고 오면 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2군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2군에서 성적이 좋으면 아 그래도 한번 좀 좋아질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2군에서도 뭐 3점대인가 4점대 3점대인가 찍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을지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소위 정말 기대감이 좀 있었던 친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정말 리바운딩을 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 던지는 꼬라지를 보신 분들은 못 갑니다. 그죠? 몰리는 공 너무 많고요. 말 그대로 배팅볼이었거든요. 25이닝 동안 피안타를 40개를 줬어요. 얼마나 회복했을지 모르겠지만 2군 성적이 좋지 않다. 조조마리에서 역대 딱 한 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2021 시즌에. 이때 5이닝 6실점 12피안타 2피홈런으로 좋지 않았던 구장이다. 양팀 뭐 똥대 똥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시카와 시우타, 오크가 야스노부 이런 매치업을 딱 보면은 지바로 때가 훨씬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이게 또 똥대 똥끼리 만나면 또 은근히 또 자존심 매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네한테는 안 진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은근히 좀 비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들기도 하지만은 오쿠가와 야스노부는 신뢰할 수가 없다. 지바 승에
6.5는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복귀전이니까 뭐 적당히 좀 던져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해요. 예, 오쿠아가. 다음은 오릭스 요미우리. 오릭스는 요코하마 좀 위닝 시리즈 좀 달성을 했고요. 이제 뭐 기분은 좋은 상태죠. 근데 어제 약간 심판 좀 장난질 좀 있었고 어제 그리고 쿠레바야시가 여기 쪽에 좀 못 맞는 공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경기에서 빠졌거든요. 예, 주전 유격수인데 빠따 좀 치고 이 양반이 오늘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어제도 경기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이 친구 뭐 그래도 팀의 간판 선수기 때문에 빠지는 건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죠. 요미우리는 소뱅 원정 가가지고 1승 1무 1패 하고 왔고요. 원정에서 빠따 더럽게 못 치는데 그래도 소뱅전에서는 빠따를 좀 쳤어요. 예, 11안타 11안타. 어제는 좀 4안타로 좀 빠따 좀 아쉽긴 했지만은 그래도 원정에서 좀 빠따를 조금 좀 치고 왔다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 같긴 합니다. 근데 어제 12회까지 가는 무승부를 펼치고 오늘 오는 거기 때문에 몸이 조금 무거울 수는 있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불펜도 좀 다 쓰기도 했고. 자, 오늘 선발은 테라니시 나루키가 나옵니다. 이 선수 신인이고요. 올 시즌 2군에서는 3점대 찍고 올라온 친구고, 예, 올 시즌에 바로 1군에 데뷔를 했고, 첫 경기에서는 3이닝 무실점, 니온엔전이었거든요, 원정에서. 이 경기에서 뭐 3이닝 2실점, 나름대로 뭐 3이닝 무실점, 나름대로 뭐 잘 던져줬다. 이 젊은 투수들 오픈빨이 좀 있잖아요. NPB에서는 딱 그 정도. 예, 별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록도 많지도 않고 제가 본 적도 없고 던지는 거. 2군에 3점대 찍고 왔으니까 기대치가 썩 높아 보이진 않는데 일본 투수들은 신인들이 몇 경기는 좀 잘 던져요. 처음에는. 네, 소위 오픈빨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카오시 유지는 최근에 폼이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예, 5월달, 6월달에 폼은 굉장히 좀 압도적이고요. 삼진도 잘 뽑히고 정말 볼질도 많이 안 하고 예. 꾸준하게 좀 잘 던져주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런이 조금 좀 많아진 부분이 좀 거슬리는 요소기는 한데 최근 기준으로 폼은 꾸준하게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릭스는 작년에 한번 만나서 2이닝 무실점 한번 던진 적이 있다. 양팀 좀 빠따도 좀 고만한 것 같고요. 불펜은 뭐 요미우리가 좀 낫겠죠. 당연히. 예, 오타가 요즘 좀 부진하다고는 하더라도 요미우리가 좀 나을 것 같고. 선발은 또 신빙 친구가 이제 이닝이 팀 기대치가 어느 정도 나올지가 좀 관건에 첫 경기에서 일단 3이닝 던졌으니까 한 5이닝 정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발에서는 아카우시 유지에 손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예, 빠따는 그래도 오릭스인데 요미우리가 최근에 그래도 소백 원정 갔을 때 빠따를 좀 치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바꾸면은 요미우리를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예, 그 정도 그냥 생각이 듭니다. 신빙 친구라 가지고 많이 얘기할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기록을 뭐 볼만한 것도 많이 없고. 요미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보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죠? 예, 젊은 선수들 나왔을 때 은근히 호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 3경기, 4경기까지는 호투하는 케이스가 많다. 요미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소뱅 대 요코. 재밌는 매치업이죠.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테디 라이브 오셔서 이 금액을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에 대한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린다. 유튜브에도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구매해주시면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자, 마지막은 소뱅 대 요코하마고요. 이번 교류전에서도 이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두 팀이고, 그리고 작년에 재팬 시리즈에서 만났던 두 팀이죠. 최근에 경기력은 소뱅이 조금 더 나은 감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소뱅이 빠따 쪽에서는 조금 더 좀 괜찮은 것 같고, 요코하마는 최근 오릭스와의 시리즈에서 약간 타격감이 좀 다운되는 모습이 좀 있어서요. 자, 오늘 거의 뭐 에이스급 선발 매치업이 또 맞붙는 날입니다. 일단 소뱅은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꾸준하죠. 꾸준하게 좀 잘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요코하마 역시 이제 뭐 만났었죠. 2번 만나가지고 8이닝 1실점, 6.2이닝 3실점으로 둘 다 승투가 됐었어요.
작년에 이제 6월달 교류전에 한번 만났었고 그리고 포시에서 한번 만났었고 둘 다 승투가 좀 됐었다. 최근에 폼 딱히 문제 없고 삼진 직전 경기에서 너무 많이 뽑은 게 살짝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이렇게 좀 뭔가 역사적인 경기를 한번 찍고 나서 다음 경기에 좀 부진한 케이스가 있는 케이스가 좀 많아서 이제 그게 조금 거슬리는 거지. 딱히 뭐 이렇게 흠잡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코 빠따도 약간 좀 침체고. 직전 경기 18K 잡은 다음 경기라는 게 약간 거슬린다. 최근에 폰세도 약간 다음 경기에서 좀 안 좋지 않았나? 반대 선발은 앤서니 K고요. 앤서니 K 역시 작년에 이제 포시에서 소백 만나가지고 7이닝 무실점으로 승투를 한번 거둔 바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재팬 시리즈에서 만났던 팀들이니까요, 그죠? 기분 좋고 근데 최근에 소백이 자은 상대 꽤 빠따가 좀 좋기는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라고 할 만한 것 같고요. 역시 K 역시 최근 폼 뭐 하나 뭐 흠잡을 게 없어요. 예, 최근 10경기에서 0.91 찍고 있고 모이넬로 1.30 찍고 있고 둘 다 1점대고 양팀 작년에 포시에서 만나서 둘 다 잘 던져서 승투됐고 이런 에이스급 매치업은 정말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 정도 느낌이고 전체적인 불펜 왁구는 요코하마가 좀 낫고 최근에 야수진들 타격 밸런스는 저는 그래도 소백이 좀 나은 요 정도 느낌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소백의 근소한 우위 그리고 언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그래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백 승의 언더. 최근에 분위기는 소백이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제 불펜도 좀 많이 쓰고 어제 조금 몸이 무거울 수는 있어. 12회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MPB 6경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